첫 번째 소개드릴 기업은요, 애플입니다. S&P 500 중에서 시총이 가장 높고, 그리고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업이죠. 먼저 S&P 500에 포함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공부할 기업이라면은 우선 애플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애플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애플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이제 비전, 방향성은 손쉬운 사용, 환경, 개인정보 보호,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어떤 자기만의 이제 고유한 철학을 내세워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손쉬운 사용. 아이폰 관련된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대부분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손쉬운 사용, 우리는 무조건 어떤 것을 만들든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고집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게 하나의 축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그 이전부터 오래 전부터 환경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래서 아이폰에 들어가는 재료도 재활용 알루미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이용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겠다, 그런 비중을 늘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는 FBI가 요청해도 내어주지 않을 만큼 개인정보 보호에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면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것들, 이런 네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이제 내세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제품이 나오거나 어떤 것들을 새롭게 런칭하거나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이들은 항상 강조해서 나아갈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애플 이 회사의 티커는 AAPL입니다. 티커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은 기업명이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보니 굉장히 이제 길죠. 애플은 짧지만은 굉장히 긴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다 타이핑 쳐서 찾기는 조금 어렵죠. 철자가 하나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짧게 티커라는 걸 이용하는데, 애플은 AAPL로 검색하면은 애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총은 2.85조 달러고요. 환율 적용하면은 3,705조 원입니다. 코스피 전체 시총이 2천조 원이니까 코스피 삼성, LG 전자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한 1200, 1500조 하니까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은 시총을 가지고 있죠.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 시총을 합친 것보다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뉴 YOY는 이제 연간 매출인데, 이거는 3,851억 달러, 50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순이익은 933억 달러입니다. 122조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PS는 5.89달러고요. EPS는 한 주당 얼만큼 버냐라는 건데, 물론 이제 발행 주식이 많으면은 이제 벌어들인 수익은 이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EPS가 발행된 주식이 많으면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발행된 주식이 적으면은 올라가겠죠. 그런 것을 이제 차치하더라도 일단 EPS가 5.89달러로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ROE는 165.7%. ROE가 보통 20%만 해도 괜찮은 기업인데 ROE가 165.7%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 자본 비례해서 이제 얻는 수익인데, 어쨌든 이건 애플이라서 가능한 수치니까 이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포도 30배니까 IT 섹터에 있고 애플임에도 불구하고 30배는 낮은 편이다. PBR도 45배고요. 그리고 대주주는 뱅가드 그룹, VO라는 S&P 500 ETF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뱅가드 그룹이 7.96%, 블랙락이 6.44%,
버크셔 해서웨이가 5.73%로 이렇게 3대 대주주 뭐 이렇게 기업들이고요. 나머지 뭐는 이제 기업이라든지 뭐 워낙 이제 큰 기업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굉장히 소수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팀 쿡 CEO 같은 경우에는 아마 0.05%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애플이 다루는 제품들인데요.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노트북, 데스크탑, 디스플레이는 이제 모니터 거의 뭐 한 4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굉장히 고가의 모니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홈팟은 인공지능 TV고요. 애플 TV는 OTT 같은 이제 애플 TV를 볼 수 있는 스마트 셋톱 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 LG전자는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수많은 가전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 엄청나고 거대한 기업이 고작 이 정도 제품군으로 저렇게 엄청난 매출을 일으킨다라는 거. 굉장히 대단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애플이 뭐 파는 기업이야 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대부분의 매출을 일으킨다는 거. 그런데 뭐 일반 가전제품 아주 다양한 뭐 그런 것들 뭐 팔긴 팔겠지만은 뭐 그 정도로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을 정도의 제품군, 단순한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애플의 매출 어떻게 구성되느냐면은 아이폰이 5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워치, 에어팟이 10%, 맥북 이게 10%, 그 다음에 태블릿 PC인 아이패드가 7.4%, 서비스가 20% 정도 차지하는 매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매출 추이와 전망을 살펴보면요. 아이폰, 진한 파란색이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이 2007년 나오고 꾸준하게 매출이 점점점 증가하더니 지금은 이 정도의 매출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시장이 포화됐다, 이제 뭐 한물 갔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팩트는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 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진한 회색,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서비스 매출이거든요. 이 서비스 매출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매출이 점진적으로 계속 커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간 제품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요. 맨 밑에 있는 게 아이폰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패드, 맥, 그 다음에 애플워치나 에어팟 매출이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유럽 굉장히 중요한 세 시장인데 아이폰 판매량 추이를 보면요. 19년 1분기부터 23년 1분기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23년 2분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1분기 데이터가 최신 자료고요. 여기 매출이 튀어 오르는 거 있죠.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은 모두 4분기 신제품 출시됐을 때 매출이 4분기에 이만큼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이폰은 항상 4분기에 11월 이때쯤에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이때 굉장히 많이 튀어 오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기본적으로 쇼핑 시즌이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튀어 오르고요. 그래서 4분기만 되면은 매출이 이렇게 튀어 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그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인도의 아이폰 매출 출하량을 보면은 역시나 19년 1분기부터 꾸준하게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을 비교해 보면 삼성, 애플, 샤오미, 오포, 비보와 같은 이제 중국 업체들까지 모두 비교해 봤을 때 진한 파란색이 21년, 그 다음 22년, 23년인데요.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옆으로 횡보하다가 23년에 소폭 올랐고요. 나머지 줄어들고 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만 유일하게 횡보 그리고 약간 상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 $1000 이상을 살펴보면요. 17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점점 늘어나서 아주 많이 늘어났죠. 거의 뭐 50%가 프리미엄 시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프리미엄 시장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애플이 진한 파란색인데 애플이 63%, 71, 51 하다가 지금 22년도 보시면 74, 73, 76, 75. 네. 2등은 이제 삼성인데 이 큰 매출 시장에서 애플이 점진적으로 더 많은 큰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80%, 교체 주기가 35개월인데요. 여기서 아이폰이 2009년에 45% 전체 매출의 45%, 서비스가 8%였는데 15년에 9%, 19년에 되더니 18%가 됐습니다. 연도별 매출 추이 전망을 다시 보면요. 서비스 매출이 점진적으로 계속 커져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22%까지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매출이라는 것은 지금 781억 달러, 연간 102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 매출에 포함되는 것은 앱스토어, 우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거 유료, 그런 앱, 그 다음에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애플 뮤직, 그 다음에 애플 아케이드, 이건 게임이고요. 애플 TV 플러스 유료 OTT 서비스죠. 그 다음에 유료 신문 보는 거고요. 애플 케어, 그 다음에 아이북스, 애플 페이, 기타, 이런 유형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런 무형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출이 일어났을 때 벌어들이는 것이 서비스 쪽이고요. 이것이 781억 달러, 102조 원의 매출을 벌어들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 매출이 애플 이 서비스 매출 중에서도 앱스토어로만 벌어들이는 매출이 363억 달러인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세일즈포스가 265억 달러고요. 포토샵이나 그 프리미어로 유명한 어도비가 170억 달러, 그리고 최근에 디아블로 4 게임을 이제 출시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7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매출인 거죠. 앱스토어 하나로만 벌어들이는 돈이. 그리고 이것은 스트리밍 뮤직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멜론 같은 게 있죠. 하지만 이게 전체 글로벌로 봤을 때 스포티파이가 30.5%고요. 애플 뮤직이 13.7%로 2등입니다. 구독자는 8,470만 명이고요. 그리고 샤잠, 우리가 카페에서 모르는 음악이 궁금할 때 검색하는 앱, 샤잠인데 이게 1억 2천만 명이 쓰고 있고요. 음악 검색, 여러 가지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이것을 애플이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OTT 서비스인데요. 애플 TV 플러스입니다. 이것은 4.99달러, 월 구독료가 4.99달러고요. 넷플릭스가 15.49달러. 이건 북미 기준입니다. 전부. 파라마운트 플러스, 그 다음에 프리미어, 이거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고요. 그 다음에 HBO 맥스, 그 다음에 각 OTT별로 영화 볼 수 있는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퀄리티 있는 영화를 제공하는지.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 다음에 HBO 맥스가 굉장히 많고요. 애플은 낮은 월 구독료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수의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쇼, 이거는 예능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그런 드라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건데요. 넷플릭스가 압도적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훌루, 디스커버리, 이렇게 있습니다. 애플 TV의 마켓쉐어를 보면은 넷플릭스가 27.3%, 애플 TV가 6%. 그래서 넷플릭스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애플 TV 플러스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무선 이어폰 시장인데요. 무선 이어폰은 제일 밑에 있는 파란색이 애플입니다. 그 다음 검정색이 삼성이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 QCY, 그 다음에 하웨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머지 이 연한 메뉴에 있는 푸른색은 이건 이제 오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중소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모르는 브랜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것들을 다 합친 거고요.
이 점유율을 보시면은 뭐 애플과 삼성이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삼성 대비 애플이 무려 3배나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어팟 시장의 매출을 보면요, 점유율은 떨어졌지만은 매출의 파이는 굉장히 점점점 커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의 매출의 이 비중, 에어팟만 팔았을 때 매출 비중이 어도비보다 조금 낮은 수준, 뭐 스포티파이나 트위터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어팟, 뭐 애플워치,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뭐 넷플릭스 매출과 버금간다고 볼 수 있고요. 애플워치의 뭐 시장 파이는 32.6%에서 34.1%로 더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잉여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요, 2013년에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죠. 그러니까 10억, 100억, 400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400억 달러가 나중에는 1000억 달러로 늘어났죠. 거의 1100억 달러 정도 늘어났네요. 그래서 꾸준하게 잉여 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S&P 500 기업 평균을 내보면은 말도 못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렇게 잉여 현금 흐름이 애플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추이를 살펴볼게요. 자사주 매입 추이를 보면은 13년부터 22년까지인데요. 역시나 10억 달러 단위니까 10억, 100억이죠. 230억 달러치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거의 뭐 900억 달러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국 같으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네, 자사주를 이렇게 매입해서 소각하는 기업이 잘 없죠. 그 다음에 배당금 역시나 주는 기업이죠. 애플은 배당금 추이, 네, 이것 또한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10억, 100억, 네, 100억 달러치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대해서는 150억 달러치 배당금으로 주주들에게 모두 환원을 했고요. 꾸준하게 배당금을 늘려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널리스트들이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본 건데요. 맨 왼쪽에 2020년 쪽을 살펴보면은 애널리스트 중에서 가장 적게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한 60달러 정도 주가를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높게 생각한 사람이 한 90달러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뒤에 옅은 색으로 바탕색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게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가격 분포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지금 177달러인데 가장 높게 생각하는 애널리스트가 200달러, 가장 낮게 생각하는 애널리스트가 150달러인데요. 그 중간쯤에 적정한 가격으로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플의 지금 시총을 보면은 꾸준하게 예전부터 꾸준하게 올라왔다.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년을 요약해서 보면은 역시나 꾸준하게 조금씩 올라왔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좀 안 좋긴 했습니다. 뭐 이런 시장을 감안을 하고서라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이 제품은 이번 주에 신제품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이 가상현실, 그 다음에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테마 섹터가 있었죠. 뭐 작년에는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최근 이슈이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죠. 생긴 거는 이렇습니다. 앞부분이 이제 고글처럼 생겼고요. 뒤에가 이제 머리를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유선 케이블을 꽂고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보조 배터리로 한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영상은 음성이 없는 영상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해서 고글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앞이 이제 카메라로 비추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다 볼 수 있고, 아이폰처럼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보고 이렇게 스크롤해서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글만 있는 것처럼 나머지 조작을 위한 부가적인 기기는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찝거나 하면은 바로 제어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면적으로 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더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아예 모든 시야를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애플에서 이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즐기는 용도가 아니라 컴퓨터다 라고 하는 예시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웹도 볼 수 있고 컴퓨터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메신저도 이용할 수 있고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할 수 있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멀티태스킹 작업도 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것이 게임을 즐거나 영화를 보기 위한 하나의 그런 소비용, 컨텐츠 소비용 장비가 아닌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하나의 컴퓨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다라는 것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애플 비전 프로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MS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엑셀이나 워드, 그 다음에 포토샵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영화를 볼 수 있고 게임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인터넷 웹 서핑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컴퓨터로 가능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하드웨어 스펙은 기본적으로 맥북, 최신형 맥북, 이번에 발표한 맥북에 들어가는 칩셋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그냥 컴퓨터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OS는 자체 비전 OS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맥북, 노트북이라든지 데스크탑,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 다음에 아이폰 앱과 연동이 되고 화면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에서 보던, 맥북에서 보던 그런 작업하던 화면을 그대로 애플 비전 프로로 띄어서 연동해서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아이폰에서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애플 비전 프로로 화면을 옮겨서 그대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앱과 화면을 다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체 앱 마켓을 개설해서 이 비전 프로에서만 구동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서 구입해서 쓸 수 있게끔 할 예정이고, 이런 개발자들을 위한 개발 키트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3,499, 하나로 치면은 세금 붙으면 한 500만 원 정도 하겠죠. 굉장히 기기 하나당 비싼데, 이것을 아이폰이라고 생각하면은 비싸겠지만은 이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죠. 모니터랑 같이 파는 신개념의 기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격 자체는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이것을 예상하는 사람 얼마나 판매될까? 최소 10만 대, 그리고 최대 100만 대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10만 대가 팔리면은 3.5억 달러입니다. 3.5억 달러면은 한 4천억 정도, 4천억, 5천억, 네, 5천억 달러, 5천억 정도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100만 대가 팔렸다. 5조를 벌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신제품 하나 나서 5조 가까이의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애플은 워낙 매출이 크기 때문에 5조가 사실 미미합니다. 네, 그거는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매출은 크지, 절대적 매출은 크나 애플 입장에서 그렇게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네, 너무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와 비슷한 제품을, 경쟁 제품을 살펴봐야겠죠. 페이스북 회사명을 바꿔서 이제 메타죠. 메타에서 꾸준하게 출시하고 있는 가상기기입니다. 이거는 메타 퀘스트 프로라는 제품으로 안드로이드 OS 기반을 하고 있고요. 이 기기는 오큘러스라고 이런 VR 제품을 거의 상용화시킨 최초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을 메타에서 인수해서 꾸준하게 거의 한 10년 넘게
네, 뭐 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뭐 메타퀘스트 3라고 최신 작도 올 10월에 낼 예정이지만은 그것보다 이거는 옆에 뒤에 프로라는 전미사가 붙은 걸 알 수 있듯이 최고 사양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최고 사양의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고 999달러. 지금 하나로 한 145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관련해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이 가상 VR 시장에서는 이 메타가 한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기 스펙 자체는 물론 애플 비전 프로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고사양의 제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에 비해서는 150만 원이 저렴한 편이죠. 뭐 어쨌든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홀로렌즈 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은 역시나 애플 비전 프로와 동일하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이런 유사한 기기 시장에서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입니다. OS는 윈도우즈 10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당연히 윈도우즈 관련된 그 제품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가 내년에 나오는데 이런 렌즈 안구 한쪽당 디스플레이 화질이 4K 화질이라고 해요. 4K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홀로렌즈 2는 2K입니다. 역시나 굉장히 높은 현존하는 기기 중에 가장 높은 스펙을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 B2B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B2C보다는 B2B.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곳에서 이것을 끼고 가상으로 뭐 해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데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가상으로 뭔가 시뮬레이션에서 기계를 뭐 조립을 해본다든지 뭐 건축 관련해서 뭐 이렇게 새로 건물을 뭐 만들어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렌즈 2가 지금 가장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과 동일한 스펙의 기계를 이번에 애플이 출시를 한 거죠. B2C 상대로. 그러니까 가격을 홀로렌즈 2와 동일하게 매긴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절대적 가격은 비싸지만은 동일한 스펙의 제품이 이미 이렇게 5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비전 프로만 비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의 어폐가 있는 것이죠. 네, 이미 이런 시장에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를 미국 국방부가 개조를 해서 이렇게 군대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다가 이것이 최종 버전으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착용하고 있는 군인끼리는 각자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그 전시 장면을 그대로 화면을 공유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서도 야간 투시경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지역의 지형 정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로 각자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끼리 이것을 착용한 군인들끼리 착용해서 공유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격은 당연히 군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쌉니다. 네, 뭐 이것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북미 기준으로 이런 버추얼 리얼리티 마켓 사이즈를 찾아봤는데요. 역시 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35억 달러 정도 매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점진적으로 커 나갈 것이다. 그리고 24년이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되는 해죠. 당연히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면은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이나 여러 이제 회사들이 뛰어들겠죠. 그러면은 점점 더 커 나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XR 마켓, 이 XR 마켓이라는 게 뭐 AR, VR, 뭐 MR 이런 것들 다 합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드와이드로 살펴보면은 역시나 21년, 22년 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26년에는 1000억 달러 정도의 이런 마켓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오면은 아마 더 크게 상승하겠죠.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가 그래서 애플 기업을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 기계만 살펴보는 것은 사실 소비자의 입장인 것이고, 우리 같이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러면 저런 신제품이 내년에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애플의 이 가치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우선은 애플 비전 프로 자체의 매출은 애플 매출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끼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거다. 하지만은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계속 커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만든 이 제품 자체가 워낙 잘 만들었고, 물론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데모 영상을 봤을 때 굉장히 뛰어난 호환성과 역시나 애플답게 굉장히 직관적인 손쉬운 조작, 이런 것들, 그리고 말 그대로 컴퓨터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MS 오피스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컴퓨터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업이라든지 개인 가정에서 PC를 대체하면서 쓸 수 있는, 그렇게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발전을 해서 애플 비전 프로 3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오면 더 시장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매출 역량은 조금 있겠지만은 이것은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슈로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이번 신제품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투자 가치를 생각했을 때 이런 역량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애플 주가의 영향은 당연히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킹 반영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반영될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애플 기업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에는 애플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다른 S&P 500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